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컨설턴트 김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안과 상생 임대인 제도를 통한 비과세 완화를 다뤘던 또 6.21 대책이 지난 발표되었죠. 또한 지난 7월 21일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연속된 3개의 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의 주택시장의 흐름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 실제로 상반기 주택시장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빅스텝에 따른 금리 상승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 자금 조달로 인해 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계속되는 고물가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마저 겹치며 매수 심리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다주택자는 종부세 완화 등 보유세에 대한 세금 기조가 오히려 가벼워지면서 매도를 희망했던 매물을 다시 오히려 걷어들이고 있어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 정책의 기조가 오히려 다주택자의 민심잡기로 돌아선 건 아닌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세를 멈추고 주택가격은 소폭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자, 하반기 주택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분명히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관망 분위기 속에서 약보합세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구매력에 따라 시장은 양극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7월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구, 용산 정비창 일대 개발의 청사진이 드디어 공개되면서 계속 선호되는 강남과 용산 지역,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호재가 있는 일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 등은 꾸준한 상승세가 기대되는 반면 수도권 일부 외곽 지역은 계속되는 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 수준으로 고물가까지 겹치며 시장 자체가 침체였으나 2022년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은 안타깝게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반기에도 거래량은 크게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미국의 2번에 이은 빅스텝으로 인해 오히려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 또 당분간 주택 가격의 거래량 반등은 따라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반기 다양한 변수 중에서도 단연 금리 인상 기조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가 대환경 변화에 맞춰서 추가 인상을 단행할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반기에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구매력 부족, 연속되는 수요 감소로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등 다양한 변수가 거래량 감소의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금리와 더불어 빨라지는 재건축 완화 시점 및 지난 8월 16일에 발표한 정부의 270만 호 공급 계획도 체크해야 할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계속되는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 도심의 복합사업 추진, 통합심의를 통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절차 단축 등 이 민간 부분에 공급 확대의 시그널을 줬다는 부분은 분명히 주택시장에 긍정적입니다만, 역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고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이런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과연 주택시장의 집값 불안의 우려를 낮출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2022년 하반기가 향후 윤석열 정부가 고민하는 주거 안정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런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